어제 오후 경북 달성군 구지면 성문산성 안에 있는 망무당 곽재호 선생의 종길부대는 진주화 씨의 무덤에서 진주화 씨의 치마 저고리와 솜 두루마기, 오랜 세월 어둠 속에 묻혀 있다가 모습을 드러낸 무덤 속의 유물들. 400년 전 조선시대의 것들이지만 이 유물들은 지난 세월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무덤 속에서 쏟아져 나온 편지 뭉치였다. 무려 172통에 이르는 이 편지들은 왜 무덤 속에 묻혀 있었을까? 400년 세월, 이 편지들이 간직해온 이야기는 과연 무엇인가? 지금은 잡초가 우거져 길을 찾기도 어려운 산속. 이곳에는 원래 희연풍곽씨 가문의 12대 조모인 하씨 부인의 무덤이 있었다. 후손들이 이 무덤을 이장하기로 한 것은 1989년 4월. 그런데 땅을 파내기 시작하자 뜻밖의 장애물이 나타났다. 이게 맞지 싶어요. 석회입니다. 이게 옛날 석회. 이게 오래되면은 오래될수록 강해집니다. 돌 모양으로. 그래 이제 이걸 뜯는데 이게 약 5지 이상 두께를 이래 해놨으니까. 관을 둘러싼 것은 두꺼운 석회와 송진 덩어리였다. 송진을 이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여사를 때문에 이게 꼬박 이틀 걸려 이것들을 모두 치우고 나니 비로소 부장품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송진이 약 한 500년 넘게 묵은 송진이단 말이지. 그러면 보니까 그 이제 금장 안에 본관을 열어놓고 그 공간이 약간 있을 거 아닙니까? 금장을 열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버선도 뭐 30쪽이니 뭐 미종이니 뭐 옷하고 위옷하고 막 이런 게 막 꽉 차가지고 있는데 입을 하고 들어가 있는데 실타래를 내놨는데 실을 이를 물고 땡기도 안 떨어지더라고. 바느질 할 정도로 생산이 그대로 있어. 나무고 뭐시 오가네. 원래 열 때 그대로 100% 보존돼가 있다 해도 과연해야죠. 70여 점의 복식류와 172통에 이르는 편지 뭉치도 놀라울 정도로 온전한 모습이었다. 이 버선에는 무덤의 주인인 하씨 부인이 직접 쓴 듯한 글씨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독특한 유물이 있었다. 한평생 시집온 이후에 손톱 발톱 깎은 거. 자랄 때부터 깎은 게인지 모르지만은 약 한 30cm, 전대 주머니가 약 한 굵기가 한 주먹 조금 넘게 되는데 차차게 한번 깎는 게 아마 두께가 요런 세모전 창호지에다 접어가지고 뭐 요 정도 두께지 이걸 한평생 걸 차게차게 받아 날짜 그정 이어난 것도 있고 그걸 빌시 보니까. 곱게 싸서 모아놓은 손톱과 발톱. 이것들을 무덤 속에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내가 이 부모께 받은 이 신체 발부를 참 고스란히 저세상에도 가져가야 되겠는데 내가 미리 준비해 놓겠다 하는 이런 뜻이 되란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그 정도로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신체 발부 수집음을 하는 이 효심, 이것의 발로라 하는데 아주 그 흥미로운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유물들은 현재 대구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하씨 부인이 죽어서까지 간직했던 172통의 편지들이다. 이 편지들은 1602년에서 1652년까지 약 50년에 걸쳐 쓰여졌는데 이 가운데 100여 통은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것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딸과 아들들이 썼다. 남편과 자식들이 보낸 편지들을 평생 동안 고이 간직했던 하씨 부인. 그녀의 죽음과 함께 무덤 속에 묻혔던 이 편지들이 이제 오랜 세월을 넘어 우리 앞에 되돌아왔다. 편지 속의 사연들은 400년 전의 시대를 되살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하씨 부인이 죽어서까지 소중하게 간직했던 172통의 편지. 여기에는 당시의 생활 모습만이 아니라 가족들 간의 정과 추억도 고스란히 깃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간의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자, 여기 이 편지를 보시죠. 한 필 반이면 넉넉히 이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니 빨리 만들어 자도록 하소. 몸에 병이 깊이 든 뒤면 무엇이 아까운 것이 있을꼬. 자네가 병들면 자식들도 소용없으니 잔말 말고 하소. 무명을 아끼려다가 추운 날씨에 아내가 병이 들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이불을 따뜻하게 만들어 덮으라고 당부하는 모습에서 남편의 자상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처럼 하씨 부인에게 남편 곽주가 보낸 편지는 무려 100여 통에 가까운데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부부라고 하면 한 집안에 살면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서로 얼굴 맞대고 대화를 나누면 될 일인데요. 곽주는 왜 굳이 아내에게 이렇게 많은 편지를 썼던 것일까요? 이를 알 수 있는 단서도 편지 속에 있다. 하씨 부인에게 자신이 낳지 않은 의붓 자식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다시 한번 곽주 가문의 족보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혼인을 광주 이씨 할머니를 모시고 또 이제 그 두 결과 번째는 곽주가 2차례 혼인을 치렀고 진주하씨는 두 번째로 맞이한 부인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할머니가 이제 제치로 들어오신 할머니고, 아까 여기에도 첫 번째 할머니는 아들 한 분을 놓으시고 진주하씨 할머니가 아들 3분을 참 낳으셨습니다. 족보에 의하면 첫 부인인 광주이 씨의 아들 이창은 1590년에 태어났다. 그런데 진주하 씨가 둘째 의창을 낳은 것은 1613년으로 두 형제의 나이는 무려 24년이나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하씨 부인과 장남 이창은 나이차가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 사이가 편치 않았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장성한 그 전처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 해서 아마 곽주 어른이 배려해서 따로 나가서 살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곽주 부부가 혼인을 하고도 함께 살지 않았던 데는 이러한 집안 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남편과 따로 떨어져 외로이 지내는 아내를 위해 곽주는 그처럼 많은 편지를 썼던 것이다. 곽주는 2번의 혼인을 통해 4명의 아들과 5딸, 모두 9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아내에게 쓴 곽주의 편지 속에는 이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겪는 마음의 고생이며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한 노력까지 부모로서 곽주 부부의 삶을 더듬어 봤습니다. (400년) 전의 조선시대, 만삭의 아내를 둔 남편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내의 출산을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은 아마도 예나 지금이나 비슷했던 것 같다. 영덕아, 영덕에 개 있느냐? 예, 나으리. 찾으셨습니까? 마님께서 출산하실 때가 지났는데 왜 이리 소식이 없단 말이냐? 이 편지를 줄 테니까 내가 가서 좀 알아보고 오너라. 예, 나으리. 곽주의 편지 가운데는 하씨 부인의 출산을 기다리면서 쓴 것이 여러 통 있는데 산기가 있으면 즉시 사람을 보내라고 거듭 당부하는 내용이다.
부인과 아이를 염려하는 곽주의 애타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출산과 관련한 당시의 풍속을 알 수 있는 편지도 있다. 꿀과 참기름, 염소중탕을 보내니 출산 전후에 달여 마시라고 했다. 꿀은 인삼차와 더불어서 그 산모가 원기를 회복해서 아이를 낳는데 충분히 말하자면 힘을 줄 수 있는 원기를 북돋기 위해서 꿀물을 계속 준비해서 먹도록 하는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참기름은 뭐 상징적인 의미로 기름이 미끄러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말하자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차원의 어떤 상징적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씨 부인은 이 출산 이전에 몇 차례 딸을 낳았던 모양이다. 혹시라도 또 딸을 낳아 부인이 상심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이 편지는 곽주의 자상함과 아내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다. 예정된 출산일을 넘겨 어렵게 태어난 아기였으니 곽주의 기쁨과 관심도 그만큼 컸을 것이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첫돌을 맞았을 때는 성대하게 돌잔치도 벌였다. 잔치상에서 아기가 어떤 물건을 집었는지를 묻고 있는 이 편지는 돌잡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의 첫 생일에 이처럼 큰 의미를 둔 것은 조선시대 유아 사망률이 무척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씨 부인이 쓴 편지를 보면 곽주의 자녀들도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 같다. 조선시대의 그 유아 사망률에 관한 정확한 사실은 통계 자료를 아직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연구의 수준상. 그러나 대략적으로 그 당시의 자료들을 읽은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한 10명의 아이를 낳으면 한 6, 7명 정도는 그 아기 상태에서 사망하는, 그러니까 대략 유아 사망률이 60, 70%에 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또는 뭐 3, 4세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자녀가 웬만큼 자랄 때까지 부모에겐 공부보다 아이의 건강이 훨씬 더 큰 관심사였다. 곽주 역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바깥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게 해주었다. 딸들의 경우에도 자신이 집에 없을 때만 늦게까지 사내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면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딸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그 동네를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주 엄격하게 생각했던 남녀 7세 부동석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는 상당히 또 느슨한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선이 유교 국가였던 만큼 양반과 자손들에겐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 학문을 닦는 것은 물론 충과 효 등의 유교 덕목을 익히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였다. 이렇게 엄격한 교육을 받은 양반가의 남자아이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관례를 치르게 된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행사였던 관례. 곽주 부부에게도 아들의 관례는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을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성인, 그건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그 사회에 적응하고 충분히 그 사회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맞추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성인, 이런 이제 성인 의식으로서 관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육체적 성인이 아닌 정신적으로 성숙된 인간의 단계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그런 통가 의례로서 귀중하게 치러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부부의 연을 맺었던 곽주와 하씨 부인.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9자녀와 함께 다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이들이 남겨놓은 편지는 부부의 삶과 애환, 한 시대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